오늘은 조금 조용하고도 묵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황혼이 온 이후 혼자가 된 한 68세 남성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어느 날 아내와의 오랜 동행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죠. 이혼이라는 건 언제나 쉽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로움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루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 담겨 있고 동시에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지혜들도 녹아 있답니다. 오늘은 총 10가지 소제목으로 이분의 하루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각 이야기에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시들을 담았고 마지막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안도 함께 곁들였으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침이 가장 길게 느껴질 때. 아침 7시,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옆에 있어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다 보니 일어나는 게 의미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밥을 챙겨 먹으려고 부엌에 가도 전날 남은 반찬에 식은 밥, 거기에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됐고요. 예전엔 식탁 건너편에서 같이 앉아 신문을 넘기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TV 소리만이 허전함을 덜어주는 유일한 소리일 때가 많죠. 씻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소파에 멍하니 앉아 시간만 흘러가고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오늘 하루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나도 모르게 현관문 쪽을 힐끗 쳐다보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아침을 조금은 다르게 시작하고 싶다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나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주 짧게라도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햇살과 바람,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눈인사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니까요. 둘째, 혼자 있는 집의 적막함.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주방에서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TV 소리 사이에 섞인 대화 소리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켜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없는 집이 되어버렸죠. 아침엔 커튼을 걷으며 햇살을 마주하긴 하지만 그게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가끔은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특별히 꺼낼 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소파에 앉아 채널만 돌리고 결국엔 뉴스도 드라마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조용히 켜져 있는 화면만 바라보는 거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벨 소리, 전화벨이 울리길 바라지만 현실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울릴 정도예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이럴 땐 라디오를 한번 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 목소리, 살아있는 세상의 소리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그 소리만으로도 아니 조금은 따뜻해지고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켜두면 그게 하루의 리듬이 되기도 하고요. 라디오 DJ가 해주는 사소한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적막함을 내 손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로워집니다. 셋째, 끼니가 귀찮고 밥맛이 없을 때. 혼자 밥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귀찮고 허무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 때우게 되더라고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귀찮고 편의점 도시락도 몇 번 먹다 보면 금세 질려버리고요. 어쩌다 한번 외식을 해볼까 하고 나가도 식당 안에서 혼자 밥 먹는 게 괜히 어색해서 허겁지겁 먹고 나와버리기 일쑤예요. 가끔은 밥솥에 밥이 남아있는 것도 잊고 있다가 다 굳어버린 걸 보고서야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하고 한숨 쉬게 되죠. 또 어떤 날은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 하나도 없어서 김치 하나에 밥만 비벼 먹고 말 때도 있어요. 이럴 땐 혼밥 모임 같은 걸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진행하는 식사 모임이나 공유 부엌 프로그램이 의외로 꽤 잘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게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따뜻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들 대상 요리 교실 같은 것도 많아서 간단한 반찬이나 영양식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밥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어떤 날은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니까요. 넷째, 오후의 무료함과 시간 보내기.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상이 사라지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TV를 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결국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마저도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나 도자기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또는 근처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한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요리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해보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게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삶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인간관계와 소통의 재발견.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거나 기존의 인연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첫째, 동네의 작은 모임이나 커뮤니티 센터에 참여하여 예전 친구들과 또는 새롭게 만나는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교감을 활성화시키고, 둘째, 오랜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척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한 안부를 나누며 잃어버린 인연을 복원하며,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접점들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인간관계는 혼자인 삶에서도 외로움을 덜어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바람직한 소통 방법입니다. 여섯째, 건강과 운동,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지요. 첫째, 주인공은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집 주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심폐 기능과 관절 건강을 챙깁니다. 둘째, 일주일에 몇 차례는 동네의 체육관이나 요가 클래스에 참여해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활력을 찾으며, 셋째,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연마하며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돌보는 바람직한 생활 방식이자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곱째, 자신만의 취미와 여가 활동.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관심사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첫째, 그는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며, 둘째, 낡은 사진첩을 펼쳐보며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고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을 되살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셋째, 가까운 도서관이나 전시회에 가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며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여덟째, 자기 개발과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 세월이 쌓이면 배움과 도전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첫째, 그는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찾아보며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시간을 투자하고, 둘째, 독서를 통해 자기계발 서적이나 인문학 관련 도서를 탐독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다듬고, 셋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습득해 나갑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배움과 도전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황혼의 삶에도 새롭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매우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째, 가족과의 소통 및 사회적 관계 유지. 나이가 들어도 가족과의 유대감은 여전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첫째,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나 손주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둘째, 주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계획해 가까운 친지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며, 셋째, 가족 간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화나 영상통화를 활용해 생일이나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과의 꾸준한 소통은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돕는 바람직한 방법이자 자신에게 잊지 못할 행복의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열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위한 다짐. 하루의 끝자락, 저녁이 되어 스스로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사건과 느낀 감정을 되돌아보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둘째, 사랑했던 이와의 추억과 동시에 앞으로의 새로운 만남과 기회를 상상하며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셋째, 하루를 마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일 더 나은 날을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보는 등 스스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순간들은 앞으로의 삶에 한 걸음씩 다가서게 하는 바람직한 마무리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황혼이 온 혼자가 된 68세 남성의 하루는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단면들을 보여줍니다. 아침의 상쾌한 출발, 자신만의 사색과 계획,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점점 재발견하는 행복과 도전, 친밀한 인간관계와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 그리고 자기 개발과 꾸준한 건강관리까지 모두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혼자인 순간에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며 새로운 도전과 만남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